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롱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알려주는 조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형들에 대해서 배우고서 예제 1, 2번을 보고 3, 4, 5번 이렇게 5문제를 다 푸시면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구독은 다프롱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실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이 나온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볼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실근이었을 때 그때 그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지금 판별식이랑 그리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두 근의 부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세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할 건데, 지금 판별식과 그리고 두 근의 합과 그리고 두 근의 곱, 방금 판별식과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셨잖아.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조건을 깔아줬어.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르다는 근이 말이 없으니 판별식이 두 근을 일단 실근을 가질 거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거고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나머지 두 번째 생각하면 두 근의 합은요. 그럼 양수 더해진 거니까 양수예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양수가 곱해지니까 결국 양수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에서는 뭐야? 지금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때도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니까 실근을 가질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과 두 번째 두 근의 합, 그럼 음수랑 더해지면 당연히 음수다라는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음수랑 곱해진 두 근의 곱은 당연히 그러면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찾는 공통 범위를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세 번째 조건에서 한번 볼까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요, 원래 판별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벌써 두 근이 부호가 다르면 얘는 항상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거니까 얘는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확인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요, 일단 부호는 다르다고 했는데 두 근의 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얘는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곱에 대한 상황은 음수와 양수가 곱해지면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꼭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황 이거 보세요. 모르기 때문에 확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이 상황을 알려주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때는 꼭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밑에 쪽에 있는 당구장 표시 한 번만 보면요, 지금 왜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없다면 두 실근은 서로 같을 수도 있으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보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두 근에 대한 부호에 대한 조건을 주어줬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확인한다고, 판별식 그리고 합 그리고 곱, 얘네에 대해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써볼 건데 이때 판별식은 짝수차니까 k-4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근데 두 근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서로 다르는 말이 없었으니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얘를 계산, k제곱 마이너스 8k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6 거기에 마이너스 k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는 14, 그러면 우변으로 8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k 값은 지금 8분의 1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뭐 약분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찾은 건 k 값이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합의 관계에서도 확인하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은요, 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2에
K-4 얘가 지금 합인데 이때 얘가 지금 두 근이 모두 양수랬으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부등식을 또 푸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니 K-4가 0보다 작고요. 그럼 이때 K 값은 4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답은 K가 지금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하나 또 찾아줬고요. 세 번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에 대해서 보겠죠. 그럼 식에서 곱은 K제곱 플러스 2인데 이때 양수와 양수가 곱해진다면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라는 조건으로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근데 얘 부등식을 풀려다 보니까 K는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얘는 여기 값은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찾아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수직선으로 다시 표현하니까 첫 번째는 4분의 7보다 지금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지금 4보다 작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실수를 했으니까 그럼 이때 이 세 가지를 다 겹치는 부분은 여기 쪽이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 답은 K값이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한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 가장 큰 값은 1이요 라고 되는 거니까 답은 1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지금 이것이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 그리고 합 그리고 곱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해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두 번째 조건에서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라고 깔아줬고 그 다음 마지막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우리는 판별식부터 확인을 할 건데 이때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아까 뭐 한댔어? 얘는 당연하기 때문에 확인을 굳이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순서대로 들어가면 이제 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죠. 근데 이번엔 이 합은요. 지금 이 분홍 이 연두색 얘 때문에 합의 부호를 알 수 있으니 합에 대해서 식을 쓰다 보니까 2의 n-1인데 그때 여기서 뭐 한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 그러면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는 건 둘이 더해지면 음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음수여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n-1이 0보다 작고 그럼 결국 m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낸 답은 m이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두 근의 곱에 대해서 보겠죠. 그러면 식에서 곱은 마이너스 m이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댔으니 곱한 값은 음수여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에서 지금 풀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결국 m이 0보다 큽니다. 그럼 얘랑 겹치는 걸 답으로 찾아줘야 되니 첫 번째 1보다 작고 두 번째는 0보다 큽니다.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0보다 크고 m이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을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는 근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도 있었어요. 조건이. 그럼 근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A, B, C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X축의 교점의 X좌표이다. 이렇게 함수로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 할 행동이 2차 함수 얘의 그래프를 그린 후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그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할 건데 그 세 가지 조건이 판별식과 그리고 축의 위치와 그리고 세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전제 조건은 일단 A가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문제를 풀 겁니다. 즉 최고차는 양수.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지금 커야 된대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X축이 있었을 때 P보다 큰 곳에서 두 개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얘가 지금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서도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니 결국적으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접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첫 번째 판별식 확인하겠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와 두 번째는 축의 위치로 확인한댔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축은 지금 여기에 있겠죠. 그럼 축의 위치는 누구랑 비교하냐? 이 P랑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축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주황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지금 P보다 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P보다 축이 크다라고 부등식을 또 하나 완성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경계에서의 부호랬어. 그럼 그때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 여기 경계값. 그래서 나는 이 2차 함수를 fx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fp의 값이 지금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우리는 지금 연립부등식으로 다시 푸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상황도 보겠습니다. 두근이 P보다 작다라고 있어. 그러면 또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니 이때 P가 여기 있고 두 근이 P보다 작댔으니까 교점이 이 P보다 작은 데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또 서로 다르는 말이 없으니 결국 0보다 지금 접했었을 때의 상황도 얘기를 해보겠죠. 그럼 여기서는 판별식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축의 위치는 지금 P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축이 P보다 작습니다.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값 그럼 P 했을 때의 함수값은 지금 FP 근데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도 확인을 해볼까요? 이때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를 한대요. 그럼 얘에서의 그래프는 이번에는 지금 P를 두고서 두 근 사이에 지금 P가 존재 안 됐으니까 지금 두 근이 이렇게 P를 기점으로 P보다 작은 데 하나와 큰 데 하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판별식으로 확인했는데 이것도 근의 부호와 동일하게 얘는 항상 두 근이 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굳이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는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는 지금 P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이때는 P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여기 상황에서 P의 위치는 몰라.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 하나 남았어? 경계값 남았잖아. 그럼 그 경계값 P였을 때의 값의 부호는 0보다 아래 있겠네. 그러니까 FP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이것만 건드려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경우에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엔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P가 있고 Q 이 사이에 두 근이 모두 존재한댔으니까 이 두 근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또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 축의 위치는 지금 경계 P와 Q 사이에 지금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P보다 크고 축이 Q보다 작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세 번째 경계값인데 이번에는 경계가 두 군데나 있으니까 경계값도 두 군데. 즉 FP의 값도 0보다 크고 FQ의 값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성립하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준다면 제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인 판별식, 축, 경계값 이거의 부호로 확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3번 보면요. 2차 방정식 이것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근의 위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게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 그럼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그래프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서 우리는 확인을 한댔죠. 그럼 1보다 모두 작을 때랬으니까 1보다 지금 작을 때 근데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니 접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지금부터 확인을 할 거라고. 그럼 첫 번째 판별식 확인해 주시겠죠? 그럼 이때 판별식 즉 K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근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먼저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때 K제곱 거기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 교점이 마이너스 2와 1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이쪽 그래서 여기서 풀어놓은 답은 K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가 나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축의 위치 확인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축은 여기 근데 이때 얘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얘 축의 방정식은 지금 K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축의 위치는 K인데 그 K가 1보다 작은 데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세 번째는요. 경계값에서의 부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경계는 1이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F1값.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2K 거기에 플러스 2 마이너스 K 얘의 값이 지금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얘도 이제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3K 거기에 플러스 3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이때 결국 K값은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K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걸 이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다 보니 첫 번째 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 건요. 이 상태에서 K가 지금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세 번째 것 또한 결국 우리는 지금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가 세 가지가 다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이 답은 K값이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답을 완성 지으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얘는요.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도록 이렇게 해서 또 근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으래. 그럼 얘도 이제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죠.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또 하나는 작대.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을 확인을 하는데 판별식 뭐야? 서로 다른 무조건 두 근을 가지니까 얘는 당연해서 확인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축의 위치 확인하시겠죠? 근데 축은요 뭐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몰라. 그래서 확인 안 해.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뭐 확인하자? 경계값 확인하자. 그럼 이때 이 경계값은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경계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한 1 마이너스 2a 거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 근데 그 값이 지금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서 이것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지금 좌변을 먼저 정리를 하면 4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고요. 그럼 이때 a 값은 결국 2보다 크다. 이거 하나만 남았죠. 그러니까 최종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a 값의 범위는 a가 2보다 커요. 이렇게 답을 완성 지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때 그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알파가 있고 베타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또 얘도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문제가 되었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P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근의 위치니까 그래프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와 지금 1과 지금 2에서 이때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근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1과 2 사이에 근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렇게 fx 그래프가 그려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판별식을 확인하는데 얘도 무조건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당연해서 확인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축의 위치 확인하셔야겠죠. 그러면 축은요 지금 이때 여기서 축은 마이너스 2분의 p인데 이 마이너스 2분의 p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까 얘 갖고 축의 위치를 먼저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해 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부동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져서 결국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었구나 라고 첫 번째 하나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경계값 확인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경계가 세 가지네. 마이너스 2였을 때 그리고 1이었을 때 그리고 2였을 때. 그러면 세 가지를 다 확인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먼저 대입한 4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그럼 그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지금 1을 대입한 1 플러스 p 마이너스 1 걔값은 0보다 작아야 되며 세 번째 2를 대입한 4 플러스 2p 거기에 마이너스 1 얘의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얘를 풀어주면 이때 p 값은 지금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풀어준 p의 값은 지금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얘에서 지금 p의 값을 확인하면 p 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결국 얘 갖고 지금 확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마지막 다 겹치는 걸 확인을 하다 보니 첫 번째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지금 4보다 작은데 두 번째에서는 지금 2분의 3보다는 지금 p의 값이 작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줬고 세 번째는요. 지금 p가 0보다 또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네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3 보다 p의 값이 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다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p의 값의 일단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지금 0보다 작은데 그 안에 있는 지금 뭘 찾아라? 정수 p의 값을 찾아라 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답을 완성 지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실근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근의 부호를 알려주는 문제가 되었느냐
아니었으면 두 번째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문제가 되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었고요. 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은요. 우리가 지금 뭐 했었어? 판별식과 그리고 두 근의 합과 그리고 두 근의 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서 들어갔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했고요. 근의 위치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그래프를 먼저 그린 후 그 다음에 판별식과 그리고 축과 그리고 경계값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했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뒤에 쪽에서 수원, 수투 막 이렇게 문제 풀 때 계속 가끔가다 나오는 형태니까 정확하게 외우시고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